그럼 크롬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 디자인을 적용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롬 개발자 도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현재 페이지를 먼저 띄워야 하는데요. 해당 URL을 복사한 후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하고 복사한 주소를 넣은 후 접속을 하시면 동일한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 도구를 꺼내는 게 F12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F12키를 눌러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 개발자 도구가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개발자 도구의 맨 우측에서 두 번째 있는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현재 보고 있는 개발자 도구를 아래에 표시할지 오른쪽에 표시할지 새 창으로 표시할지 선택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표시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나오고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표시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나옵니다. 새 창으로 띄우면 브라우저와 별개의 창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에다가 두고 작업하는 것을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저희가 제일 먼저 잡은 DIV가 헤더라는 아이디명을 가진 DIV였습니다. 첫 번째로 하는 일은 개발자 도구의 화살표를 클릭하시고 왼쪽 미리 보기 화면에서 원하는 요소를 선택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상단을 먼저 디자인을 할 거기 때문에 아이디가 헤더인 영역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영역을 직접적으로 선택하기라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해야 되는 일은 화살표 클릭 후 왼쪽에서 근사치까지 접근을 하여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저희가 로고를 만들 때 아이디는 헤더 안에 만들었죠. 그런데 지금 로고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로고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HTML 마크업 내용을 보시면은 방금 로고 이미지를 선택했기 때문에 오른쪽에 로고 이미지가 이렇게 선택된 걸 보시는데요. 그 바로 위에 감싸고 있는 것이 A 태그였죠.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클래스명이 로고인 것을 만들었고 그 안에 이미지를 담았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위에 div는 클래스 로고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로고 또한 저희가 헤더 안에 담았기 때문에 로고 바깥에 헤더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div 아이디는 헤더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부터 아이디명이 헤더인 div 영역을 디자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선택을 하고 나니까 밑에 저희가 샵 헤더라고 선택자를 줬던 그 선택자 모양이 나오는데요. 그 외에 제가 커먼은 손대지 말라고 공통 CSS, JS는 손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지금 아래와 같이 커먼 CSS라고 미리 정의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정하겠다고 여기 있는 값을 바꾸게 되면은 이 외에 관련된 다른 값들도 다 변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값을 추가로 내 맘대로 바꾸고 싶다 하면은 제가 방금 샵 헤더라는 선택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선택자에서 값을 수정하면은 수정한 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굳이 공통 요소를 건들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만들었던 샵 헤더라는 선택자를 이용해서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값을 입력하고 싶다면 빈 영역을 클릭하면 된다고 했는데요. 빈 영역을 클릭하니까 콜론과 세미콜론이 나오고 콜론 앞에 커서가 깜빡거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저기는 속성을 입력할 수 있는 위치였죠. 리뉴얼하는 디자인을 가로폭을 1200으로 잡겠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값에 해당되는 속성은 width였죠. width라고 타이핑을 하면은 WI로 시작하는 자동 완성 기능들이 나오기 때문에 원하는 값을 이렇게 선택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탭 또는 엔터키로 값을 입력할 수가 있고요. 1200 픽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1200 픽셀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밑에 있던 커먼에 있던 width는 1124라는 값이 스트라이크 처리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컨번에 width 1124라고 정해져 있지만 내가 후에 입력했던 width 1200을 우선시하고 기존 값을 무시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컨먼은 손대지 않고서도 내가 원하는 값을 마음대로 입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가로는 1200으로 잡았고요. 세로는 아직 정확하게 얼마나 잡을지 고민은 안 했지만 대충 높이를 한 100픽셀 정도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100픽셀이 생각보다 작네요. 마우스를 헤더에다가 이렇게 올려보면은 파란색으로 나오는 부분이 가로 1200, 세로 100이라는 영역을 보여주는데
100이라는 영역이 상당히 작습니다. 상단 영역이 저거보다는 좀 커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값을 100이 아닌 한 300 정도로 다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상단이 커졌죠? 상백만큼 높아졌는데 지금은 또 너무 큰 것 같아요. 한 적정한 상태가 200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200으로 조절을 해두겠습니다. 이렇게 가로 세로 1000에 200인 값이 헤더 영역에 적용이 됐고요. 헤더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보고 있는 이 id는 헤더라는 선택자의 안에 있는 값을 찾은 거잖아요. 이 값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저희가 선택자 헤더를 만든 공간에 붙여넣기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주면은요, 헤더에 관련된 값은 찾아서 이미 입력을 한 거고요. 지금 이 크롬에서 개발자 도구에서 입력한 값은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걸 보고 한번 넣어보는 걸로 끝나는 거지, 여기 입력한 값이 메이크샵 솔루션에 자동으로 저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값은 반드시 복사해서 메이크샵 솔루션에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셔야 되고요. ID 헤더는 완성이 됐으니까 다음으로 그 바로 밑에 있는 로고를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를 수정할 거니까 div 클래스는 로고를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야지 아래쪽에 샵 헤더 .로고에 해당되는 선택자가 표시가 되고요. 이 선택자의 CSS의 속성과 값들을 입력해야지 div 클래스명이 로고인 것에 디자인이 입혀지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이 영역 안에 로고 이미지가 있는데요. 로고 이미지가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저희는 로고를 가운데로 정렬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가운데로 정렬을 하려면은 내 안에 있는 모든 텍스트나 이미지 값들은 가운데 정렬을 하겠다는 의미인 텍스트 어라인이라는 속성을 이용하면 되고요. 텍스트 어라인의 값은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운데 정렬이니까 센터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텍스트 어라인 센터라는 값을 주니까 로고가 화면의 정중앙에 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중앙에 온 것까지는 마음에 드는데 너무 브라우저 천장에서 딱 붙어 있어서 보기가 안 좋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내 영역에서 안쪽에 있는 요소를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패딩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경우는 위에서 붙어 있으니까 위에서 여백을 띄는 패딩 탑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딩 탑이라고 입력을 하면은요, 값을 픽셀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일단 가볍게 10픽셀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떨어지는 게 보이시나요? 여기 이젠 div 클래스명 로고인 것을 마우스로 올려보면은 노란색으로 10픽셀이 떨어진 걸 보이고 파란색으로 이 div의 영역이 얼만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위에 10픽셀이 떨어져서 저만큼 떨어져 있는데 난 저거보다 더 많이 띄고 싶다 할 경우 크롬 브라우저에서 숫자의 값일 때 키보드 위아래 버튼을 누르면은 숫자가 증가하고 감소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위 방향키를 누르면은요 1픽셀씩 숫자가 증가를 하면서 점점 밑으로 내려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 방향키를 누르면 1픽셀씩 숫자가 감소하면서 여백이 줄어드니까 위로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키로 원하는 위치를 찾고 원하는 위치를 찾았을 때 중단하면은 해당 값을 찾게 되는 것이죠. 자, 로고 같은 경우도 지금 위치와 모양이 마음에 든다 하면은 여기서 멈추고 해당 값을 복사하셔서 메이크샵 솔루션 선택자, 방금 보고 있던 선택자에 동일하게 붙여넣기 해주면 됩니다. 저희가 방금 수정했던 선택자가 샵 헤더의 .로고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샵 헤더의 .로고 안에 이 값을 붙여넣는 것이죠. 그리고 저장하면은 로고도 제 위치에 항상 저장되어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보는 게 이제 글로벌 메뉴 같은 경우 저희가 우측 상단에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위치적으로 마음도 안 들고 로그인 메뉴 회원가입 장바구니 주문조회 마이페이지는 가로로 나열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세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로그인 같은 경우 뭘로 만들었죠? ULLI 태그를 써서 만들었죠. ULLI는 블록 요소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블록 요소의 특징은 위아래 자동으로 줄바꿈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i 하나당 메뉴 하나가 들어있기 때문에 서로 줄바꿈이 돼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로로 나열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로로 표시를 하고 싶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인라인 요소 같은 경우가 인접한 거와 나란히 표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보시는 블록 요소를 인라인 요소로 바꿔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선택한 게 탑 헤더 안에 점 글로벌 안에 UL 안에 li잖아요. 지금 저희가 선택한 선택자가 여기 보이죠? 샵 헤더에 점 글로벌에 UL에 li. 그러면 여기에 값을 추가하면 되는데, 블록 요소를 인라인 요소로 바꾸는 것이 바로 디스플레이라는 속성이고요. 디스플레이인 속성을 치고 보니까 입력할 수 있는 값들이 쭉 많이 나오죠. 여기 보다 보니까 인라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값들이 보이고 인라인이라는 항목도 보입니다. 인라인으로 선택하고 누르는 순간 지금 각각 UL 안에 있던 5개의 li가 전부 인라인 요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로로 나열되게 돼 있습니다. 자, 가로로 나열한 것까지는 좋은데 위치는 저희가 원하는 위치가 아니죠. div 글로벌이라는 이 영역을 우측 상단으로 옮겨야 되는데요. 위치를 옮기는 것은 포지션이라고 배웠고, 그렇다면 포지션이라는 속성값을 주고 절대좌표를 이용해서 위치를 잡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픽시드와 앱솔루트인데, 픽시드라는 값은 브라우저 전체에서 좌표를 지정을 해갖고 주는 거고, 앱솔루트라는 것은 내 부모를 기준으로 위치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id는 헤더인 거 안에서 위치를 잡을 거기 때문에 앱솔루트로 줄 거고요. 왜냐면 글로벌은 샵 헤더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위치는 위에서 0만큼만 떨어지고 오른쪽에서 0만큼 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니까 우측 위에 글로벌 메뉴가 올라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너무 위에 딱 붙어 있어서 메뉴가 보기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얼마나 떨어지라는 의미인 탑 값을 또 조정을 해서 픽셀 값을 올려주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한 15픽셀에서 만족하고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div 클래스 글로벌은 값을 찾았기 때문에 이 값을 복사하다가 헤더의 글로벌이 여기 있죠. 이 안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UL에는 아무 값도 입력을 안 했었습니다. li를 보니까 디스플레이 인라인이라는 속성과 값을 줬었죠. 이 값을 복사하셔서 ul li였으니까 글로벌의 ul li였으니까 이 안에 붙여넣기를 해주면 됩니다. 저장 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고침을 하니까 로고, 글로벌 메뉴 이렇게 나오죠. 다시 크롬으로 가서 글로벌 메뉴 같은 경우 위치까지도 좋은데 메뉴와 메뉴 사이가 너무 딱딱 붙어 있는 게 확인이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시 선택을 해주시고 A 태그도 괜찮고, 왜냐면 A 태그도 인라인 요소니까요. li는 원래 블럭이지만 저희가 강제로 인라인 요소라고 줬기 때문에 이 또한 현재 인라인 요소입니다. 인라인 요소끼리 가로로 넓혀주기 위해서 각각 좌우에 해당되는 패딩 값을 줄 겁니다. 그래서 li에 주셔도 상관없고 a에 줘도 상관없는데 저희는 a에다가 한번 영역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a 해서 오른쪽은 저희가 잡은 영역에 딱 붙어야 되니까 오른쪽은 띄지 않고 왼쪽 기준으로 여백을 줄 건데요. 왼쪽은 패딩 레프트죠. 해서 1픽셀부터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픽셀을 줬고 숫자를 올리니까 왼쪽으로 조금씩 미는 것이 보이는데요. 원하는 숫자 값을 또 찾으면 거기서 멈추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의 마우스를 올려보면은 이렇게 A 태그는 파란색으로 영역을 잡고 왼쪽에 패딩 레프트로 노랗게 10픽셀 여백이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 내용도 끝났으니까 li 안에 있는 A 태그의 속성과 값을 복사해서 글로벌의 ul에 li에 a를 찾아 붙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메뉴도 완성이 됐고요.